이제는 쉴 줄 알았다. 58세에 다시 일하게 된 사연. 퇴직 후에도 돈이 필요할 줄 몰랐다. 퇴직할 때는 마치 긴 마라톤을 완주한 기분이었다. 이제는 좀 쉬어야지. 그렇게 생각했다. 3040년 동안 직장에서 버틴 삶, 매일 아침 출근길에 오르고 야근도 불사하며 살아온 나날이었다. 이제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여행도 다니고 여유롭게 지낼 줄 알았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회사에서 나오던 마지막 날, 동료들이 박수를 쳐주고 송별회도 열어줬다. 그 순간만큼은 기분이 좋았다. 그런데 며칠 후부터 조용한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다. 처음엔 늦잠도 자고 TV도 보면서 노는 즐거움을 만끽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한 마음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이대로 살아도 괜찮을까? 앞으로 30년을 어떻게 보내지? 연금이 있지만 점점 줄어들 텐데. 퇴직 후의 삶이 이렇게 공허하고 불안할 줄은 몰랐다. 오늘은 나처럼 이제는 쉴 줄 알았다라고 생각했다가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된 3가지 사례를 나눠보려고 한다. 첫 번째 사례, 연금만 믿었다가 후회한 58세 김씨. 김씨 58세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하고 퇴직했다. 다행히 퇴직금과 국민연금이 있었고 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연금도 있었다. 처음에는 돈 걱정이 없을 줄 알았다. 하지만 막상 생활을 해보니 예상보다 지출이 컸다. 물가 상승 몇 년 전보다 모든 게 비싸졌다. 고정 지출이 많아지고 생활비가 점점 부담이 됐다. 자녀 결혼 지원,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집을 구해야 한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모아둔 돈을 쓰다 보니 노후 자금이 빠르게 줄었다. 예상 못한 의료비, 건강에 문제가 생겨 병원비가 급증했다. 김 씨는 연금이 있으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생기면서 경제적 불안이 커졌다. 결국 퇴직 후 1년 만에 다시 일을 찾아야 했다. 깨달은 점. 퇴직 전에는 노후 생활비를 보수적으로 계산해야 한다. 연금만 믿고 지출하면 금방 부족해질 수 있다. 퇴직 후에도 수입원을 만들어야 한다. 김 씨는 결국 동네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다시 돈을 벌기 시작했다. 은퇴 생활을 제대로 유지하려면 꾸준한 수입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은 것이다. 두 번째 사례, 하루 종일 무료했던 60세 박 씨. 박 씨 60세는 공무원으로 정년퇴직을 한 후 편안한 노후를 기대했다. 하지만 막상 퇴직 후에는 시간이 너무 많았다. 처음 한두 달은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과 술자리도 자주 가졌다. 하지만 몇 개월 지나자 지루함이 찾아왔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었다. 사회와 단절되는 기분이 들었다. 무료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울해졌다. 퇴직 후 쉰다는 게 처음에는 좋았지만 점점 무기력해졌다. 몸도 굳어지고 사람들과 만나는 횟수도 줄어들었다. 결국 그는 노후 우울증을 피하기 위해 다시 일을 찾아야 했다. 깨달은 점. 단순히 노는 것이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하루의 목표와 일정이 있어야 활력이 생긴다. 일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박 씨는 결국 자신의 경험을 살려 교육 컨설팅 일을 시작했다. 일을 하면서 다시 활력을 찾고 수입도 생기니 만족도가 높아졌다. 세 번째 사례,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일터로 돌아간 57세 이 씨. 이 씨 57세는 남편보다 먼저 퇴직했다. 남편은 여전히 직장에 다니고 있었지만 그녀는 퇴직 후 여유로운 생활을 꿈꿨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다. 남편과 매일 부딪히기 시작했다. 가정에서 나는 할 일이 없는 사람이 된 느낌이었다.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게 부담스러웠다. 남편이 돈을 벌어오니 크게 불편할 것 없을 줄 알았지만 점점 불만이 쌓였다. 경제적 독립을 잃으니 심리적으로 위축되었고 사소한 일로 남편과 갈등이 늘어났다. 결국 자신만의 삶을 위해 다시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깨달은 점.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이 필요하다. 배우자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은퇴 후에도 자신만의 역할과 목표가 있어야 한다. 이 씨는 취미로 배웠던 베이킹을 살려 작은 홈베이킹 사업을 시작했다. 경제적 여유도 생기고 다시 자기 역할을 찾으니 남편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다. 퇴직 후에도 삶은 계속된다.
위의 세 가지 사례처럼 퇴직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오히려 퇴직 후의 삶이 진짜 시작이다. 은퇴 후에도 꾸준한 수입원이 필요하다.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야 한다. 경제적, 심리적 독립이 중요하다. 나 역시 처음에는 이제 좀 쉬자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다시 무언가를 하고 있다. 퇴직 후의 삶이 불안하지 않으려면 미리 준비해야 한다. 나는 은퇴 후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 답을 실천하는 것이 진짜 행복한 노후의 시작이다. 퇴직 후에도 삶은 계속된다. 마이너스 그 다음 이야기. 앞에서 우리는 퇴직 후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문제, 무료함, 그리고 부부 갈등으로 인해 다시 일하게 된 세 가지 사례를 살펴봤다. 이번에는 그렇다면 퇴직 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자. 1. 퇴직 후에도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방법, 신체적 앤드 정신적 건강관리. 퇴직 후 새로운 삶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다.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많은 연구에서 은퇴 후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행복한 노후 생활의 핵심 요소라고 밝히고 있다. 노화와 근육 감소 SARCOPNIA-2주만 누워 있어도 근육이 사라진다. 노화가 진행될수록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근감소증 SARCOPNIA 발생한다. 연구에 따르면 단 2주간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량의 10% 이상이 소실될 수 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조금만 먹어도 쉽게 살이 찌며 당뇨와 같은 대사질환 위험이 높아진다. 해결 방법. 매일 최소 30분 이상 근력 운동 스쿼트, 계단 오르기 등을 해야 한다. 단백질 섭취를 늘려야 한다. 달걀, 닭가슴살, 두부, 생선 등 하루 7,000보 이상 걷는 것이 근육 유지에 도움을 준다. 퇴직 후 우울증 앤드 치매 예방 마이너스 해마이포캠퍼스를 활성화하라. 은퇴 후 무기력하고 우울한 상태가 지속되면 뇌의 해마이포캠퍼스가 위축된다. 해마는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뇌 부위로 기능이 저하되면 치매 위험이 급격히 상승한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학습할수록 해마가 활성화된다고 한다. 해결 방법. 새로운 취미나 학습 악기 배우기, 외국어 공부 등을 꾸준히 해야 한다. 규칙적인 운동이 해마를 활성화시켜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다.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해야 한다. 퇴직 후 고립될수록 우울증과 치매 위험 증가. 2. 퇴직 후에도 돈이 필요하다. 마이너스 경제적 독립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 많은 사람들이 연금만으로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평균 수명은 길어지고 100세 시대 의료비 부담은 커지고 있으며 연금 수령액은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퇴직 후에도 소득이 필요하다. 마이너스 지속 가능한 수입원 만들기. 퇴직 후 가장 힘든 점은 월급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있더라도 예상보다 적은 경우가 많다. 해결 방법. 작은 사업 시작, 온라인 스토어 운영, 블로그 유튜브, 강의 등. 투자 소득 마련 배당주 투자, 임대 소득, 채권 투자 등. 자격증 취득 후 재취업 요양보호사, 바리스타, 전기기사 등. 사례를 하나 보자. 60세 박 씨의 이야기 마이너스 작은 수익이 모여 생활비가 된다. 박 씨는 퇴직 후 유튜브, 블로그를 운영하며 월 5만 100만 원을 벌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큰 돈이 아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적인 수입이 되었다. 퇴직 후에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이 정신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었다. 핵심 교훈. 퇴직 전에 미리 소득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야 한다. 3. 부부 갈등 줄이기 마이너스 배우자와 함께 은퇴 후 삶을 설계하라. 퇴직 후 부부 갈등이 심해지는 이유는 단순하다.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서로의 생활 패턴이 부딪힌다.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지면 불만이 생긴다. 역할이 모호해지면서 스트레스가 쌓인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부부 관계 유지법. 각자의 역할을 정하라. 집안일, 경제활동, 여가 생활에 대한 역할을 나눈다.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라. 하루 중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경제적 독립이 중요하다. 한쪽 배우자에게만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 실제 사례.
58세 이씨 부부 마이너스 서로의 공간이 필요했다. 남편이 퇴직 후 집에만 있자 부부 싸움이 잦아졌다. 결국 남편은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고 아내는 취미 활동을 하며 갈등이 줄어들었다. 각자 시간을 보내는 것이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이었다. 퇴직 후의 삶, 이렇게 준비하라.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근육을 유지하고 뇌를 활성화해야 한다. 연금만으로 부족하다. 추가적인 소득원을 미리 만들어야 한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중요하다. 서로의 공간을 존중해야 한다. 퇴직은 끝이 아니다. 이제는 쉴 줄 알았는데 다시 일하게 됐다는 말을 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자.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직한 분들이라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질문을 꼭 던져보길 바란다.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삶을 계획하면 은퇴 후에도 충분히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